3월 21일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며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96% 하락한 45,577.47에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1.51% 내린 6,506.48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하락하며 21,647.61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1.8% 넘게 오르며 배럴당 97달러 후반까지 치솟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뒤흔든 핵심 요인이었군요. 특히 기술주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시장 전반의 위험 회피 심리와 더불어 AI 관련주의 개별 악재가 터진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AI 서버 제조사인 슈퍼마이크로의 공동 창업자가 대중국 수출 통제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33%나 폭락했습니다. 이 충격은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에도 미쳤고 엔비디아 주가 역시 4% 가까이 하락하며 기술주 전체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대외적인 리스크와 내부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군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인들을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한 점, 둘째는 슈퍼마이크로 사태로 촉발된 AI 관련주의 동반 급락 사태입니다. 잠시 후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을 관통한 핵심은 단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였는데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유가와 증시 전반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야말로 전형적인 위험 회피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이란과 관련된 분쟁이 격화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달러 선에 육박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97달러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유가 급등은 즉각 인플레이션 공포를 재점화시키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시켰고 이는 주식시장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1.5% 넘게 하락했고 나스닥은 2% 급락했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대변하는 변동성 지수 VIX는 급등하며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음을 보여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은 강달러와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라는 악재가 겹치며 오히려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에너지 섹터만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처참했던 시장 상황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유가 급등이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이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까? 시장은 연준의 운신폭이 훨씬 좁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 유가와 파생상품 가격이 생산과 운송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헤드라인 물가 지표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경제의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 비용을 자극해 근원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후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서서히 오르갔는 등 채권 시장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의 균형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만약 유가 급등세가 장기화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경고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해 희비가 엇갈린 업종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섹터와 항공주 움직임은 어땠나요? 네,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S&P 500의 거의 모든 섹터가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 섹터는 유일하게 상승하며 이번 주에만 3%가 넘는 주간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대형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항공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들의 주가는 일제히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 유류비는 가장 큰 비용 부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가 급등은 곧바로 수익성 악화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여행 수요 위축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이중고를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을 변수가 될까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과 실제 원유 생산 시설의 피해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분쟁이 수주간 지속될 경우 유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기록했던 128달러를 넘어설 수 있고 수개월 이상 장기화된다면 2008년의 역사적 고점인 146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분쟁의 확전 여부와 주요 산유국들의 대응, 그리고 전략 비축류 방출과 같은 정책적 카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관련 뉴스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리스크라는 대외 변수와 함께 시장을 끌어내린 또 다른 축, 내부 악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AI 주도주들의 급락 사태인데요. 특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슈퍼마이크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AI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린 하루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락하고 S&P 500 지수 역시 1.5% 이상 하락한 배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AI 산업 내부의 신뢰를 훼손하는 악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AI 서버 시장의 핵심 기업인 슈퍼마이크로 주가가 무려 33% 넘게 폭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고 대장주인 엔비디아 역시 3% 넘게 하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2.2% 이상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시장의 공포를 대변하는 변동성 지수 VIX가 하루 만에 11% 넘게 치솟게 만들었고 투자자들은 중동 리스크에 유가가 배럴당 97달러를 넘어서는 상황과 맞물려 AI 주식에 대한 투매에 나선 것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주가가 33%나 폭락했다니 정말 엄청난 충격입니다. 공동 창업자가 기소되었다는 소식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미국 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슈퍼마이크로의 공동 창업자이자 이사회 멤버인 월리 랴오를 포함한 직원 2명과 외부 협력자 1명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고 엔비디아 칩이 탑재된 서버를 중국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에 위장 회사를 세운 뒤 실제 서버는 중국의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보내고 건품용 가짜 서버를 현장에 비치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된 불법 수출 규모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5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리스크로 번진 것입니다. 이는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약 9%를 차지하는 핵심 파트너에게서 터진 악재라 시장의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단순한 실적 문제가 아니라 미중 기술 전쟁과 직결된 국가 안보 이슈로 번졌군요. 이런 상황이 엔비디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엔비디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악재를 만났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이 엔비디아의 200억 달러 규모 그록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상원의원들은 이 계약이 독점금지법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수 대신 라이선스 형태로 설계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록을 인수한 것이 아니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AI 시장 지배력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읽히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사태로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된 데 이어 규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3% 넘게 하락한 것입니다. 결국 AI 섹터 전반으로 불안감이 확산된 셈이군요. 다른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AI 칩과 서버 관련 기업들 대부분이 동반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 주가가 약 2% 가까이 하락했고 서버 시장에서 경쟁하는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역시 2%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처럼 시장을 이끌던 주도주들이 한꺼번에 흔들리자 투자자들은 AI 관련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델 테크놀로지스의 주가는 오히려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장이 무차별적인 투매보다는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과 이번 사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시장을 움직인 거시적인 흐름들을 짚어봤습니다. 이제 개별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헬스케어 리치인 웰타워의 주가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장중 한때 205달러 선에서 거래되다가 4.5% 가까이 급락하며 195달러 선에서 마감했는데 특별한 악재가 있었나요? 네, 오늘 하락은 특정 뉴스보다는 시장에 잠재된 리스크 요인들이 부각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보입니다. 시장의 우려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막대한 규모의 부채와 리파이낸싱 리스크입니다.
10K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약 79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데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이자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공포가 주가를 압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둘째는 핵심 운영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입니다. 상위 5개 운영사가 전체 순영업이익의 2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중 한 곳이라도 재무 상태가 악화되면 웰타워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점이 부각된 것입니다. 다가올 부채 만기와 특정 임차인에 대한 의존도 분명 심각하게 들리는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웰타워의 최근 실적은 매우 좋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웰타워를 둘러싼 가장 첨예한 논쟁 지점입니다. 회의적인 시각과 달리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운용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차 보고서를 보면 핵심 사업부인 시니어 하우징 운영 부문의 순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나 급증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수를 제외한 기존 자산의 성과를 보여주는 동일 자산 순영업이익 성장률이 무려 21%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라는 구조적 순풍 속에서 회사의 운영 효율성과 가격 결정력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이며 이러한 강력한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앞서 언급된 부채 리스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79억 달러라는 부채 리스크와 21%라는 경이적인 이익 성장률 사이의 힘겨루기군요. 그렇다면 그 이익 성장이 실제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를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0K 보고서를 기반으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비가 도래하는 79억 4천만 달러의 부채 전체를 지금보다 3%포인트나 높은 금리로 차환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 비용은 약 2억 3,800만 달러 증가합니다. 그런데 2025년 기준 회사의 연간 총 순영업이익은 43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늘어나는 이자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순영업이익 성장률은 약 5.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웰타워가 실제로 2025년에 달성한 동일 자산 기준 순영업이익 성장률은 15.1%였습니다. 즉, 최악의 금리 인상 시나리오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완충지대를 이미 실적으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니 리스크의 크기가 좀 더 명확해지는군요. 결국 오늘 주가 하락은 실제 펀더멘탈 훼손보다는 거시경제에 대한 공포감이 과도하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시장은 현재 측정 가능한 운영상의 강점보다는 측정하기 어려운 미래의 거시적 공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은 기업의 본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약화되었다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위축에 기인한 측면이 커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금리 변동성과 부채 구조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압도적인 운영 성과를 고려할 때 재규단 리스크들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으로 관찰됩니다. 네, 연준의 비둘기파적 기조가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으며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한마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모든 것을 압도한 시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연준이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면서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쳤고 그 동력이 오늘까지 이어진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나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을 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의 희비는 엇갈렸는데요. 법무부 소송 리스크가 부각된 애플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은 그만큼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강력한 투자 심리가 확인된 만큼 투자자들은 다음 주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어떤 경제 이벤트를 주목해야 할까요? 다음 주 역시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목요일에는 작년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지나가겠지만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모든 관심은 단연 금요일에 집중될 것입니다. 바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인 2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PCE 가격 지수 발표일이 금요일이군요. 그런데 다음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미국 증시가 휴장하는 날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다음 주 시장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증시는 휴장하지만 PCE 물가 지표는 예정대로 발표됩니다. 게다가 같은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핵심 이벤트를 시장이 닫혀있는 동안 접하게 되는 셈입니다. 주말 동안 이 소식들을 충분히 소화한 뒤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이 한꺼번에 반응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상 최고치 랠리 속에서 맞이하는 휴장일의 중요 이벤트라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주 발표될 PCE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현재의 낙관론이 순식간에 경계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휴장일에 발표된다는 특수성까지 고려하면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다가올 변동성에 대비하며 시장의 반응을 차분히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월 21일 장마감 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